오늘은 15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가지 초자연 현상과 최첨단 물리학 이론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우선 초자연 현상으로서 물질화 현상이 있으며,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은 초대 통일 이론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몇십 년 전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초현 이론은 초대 통일 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4차원의 세계, 죽음의 의미 및 영시 현상에 관하여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화 현상을 한번 알아봅시다. 물질화 현상은 영어로는 materialization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매와 액토플라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매란 무엇이냐면은 4차원의 영혼과 직접 대화를 하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점쟁이나 무당도 일종의 영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토플라즘이라는 것은 영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물질로서, 액토플라즘의 그 무게는 영매의 줄어든 몸무게와 같다고 합니다. 하얀 단백질의 물질로서 태우면 마치 살을 태우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영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액토플라즘을 재료로 해가지고 과거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과 같이 그런 영을 물질화시키는 현상을 물질화 현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질화 현상. 말하자면 이제 그 4차원의 그 아스트랄계에 있는 영혼이 이쪽 그 지구상으로 와가지고 3차원의 물질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에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W. 쿠루쿠스의 키티킹의 최후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궁태고웅, 일본 사람이죠. 궁태고웅 씨가 쓴 10년과학 50쪽부터 51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과학은, 이게 지금 10년과학의 책이죠. 10년과학이고, 그 다음에, 즉, 쿠루쿠스 씨는 자기 집에 초대된 15살의 영매 소녀, 프로렌스 쿠크 양에 관한 실험 내용을 쓰고 있는데, 쿠크 양의 심령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화된 영은 그때부터 300년 전에 자마이카 총독으로 임명된 유명한 해적이었던 헨리 오웬스 몰간의 딸 키티킹이라는 영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앞에서 말한 영매 소녀 프로렌스 쿠크, 소녀면서 소녀, 그 프로렌스 쿠크 양이 그 300년 전에 자마이카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이제 영국 사람이죠. 그 유명한 해적 헨리 오웬스 몰간의 딸 키티킹이 300년 전에 이제 사람이죠. 그것을 지금 물질화 시켜가지고 실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물질화된 키티킹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쿠루쿠스 씨의 3개월 된 갓난애를 이렇게 달래곤 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차원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는 디멘션 혹은 다이멘션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수학적 차원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점은 0차원, 직선은 1차원입니다. 면은 2차원이고 입체 공간은 3차원입니다. 생각해보면 각 차원의 표면 위에 살고 있는 생물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의 실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개미는 계속 그 실 위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개미를 2차원의 종이 위에 놓으면 계속 종이 위에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3차원 입체 공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4차원이나 5차원의 세계를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차원 이상의 9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우주 공간은 10차원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과학자 이론은 이제 10차원까지는 지금 규명이 됐습니다.
10차원이나 11차원까지는 이 우주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규명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차원 또는 30차원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하여 시도된 통일장 이론. 통일장 이론이란 게 이제 뭐냐면은, 영어로는 Unified Field Theory라고 하는데, 통일장 이론은 입자 물리학에서 우리의 우주의 근본 물질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가상적인 장론이라고 합니다. 이 장이 필드지요. 필드 세오리. 장론인데, 통일장 이론은 현재까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인슈타인과 관련되어 통일장 이론이 언급될 때는 1920년대 이후 아인슈타인이 만들고자 했던 그 통일장 이론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인슈타인에 의해 시도된 통일장 이론은 대통일 이론 그리고 초대통일 이론으로 발전했으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통일장, 대통일 이론, 초대통일 이론, 현재 그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나 완성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완성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수십 년 전에 주목을 받은 이른바 슈바르츠와 그린이 1984년도에 제시한 초현 이론이 있습니다. 초현 이론. 들어본 사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초현 이론이라는 것은 촉근 이론이라고 하죠. 또 영어로는 슈퍼스트링 시오리. 촉근 이론. 그래서 이런 초현 이론이 있는데요. 초현 이론은 자연계의 모든 입자와 기본 상호작용을 미소한 크기의 초대칭적 끈의 진동으로 설명을 하려는 그 이론. 그게 바로 초현 이론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제가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끈 이론과 초대칭 이론을 결합한 것이 바로 초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끈 이론이란 뭐냐? 끈 이론이라는 것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물질을 쪼개가지고 분자, 원자, 또 원자를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전자, 이렇게 나눠지며, 그것을 또 쪼개고 계속 간다면은, 이론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39승미터까지 간답니다. 그렇게 쪼개간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끈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초대칭 이론. 끈 이론과 초대칭 이론을 결합한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런 슈퍼스트링 세오리, 촉근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칭 이론이란 건 뭐냐? 초대칭 이론이라는 것은 입자들 사이에 초대칭을 가정한 입자 물리학 이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를 쪼개고 또 쪼개가면 마지막으로는 끈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이 이론은 바로 10차원 우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촉근 이론이 바로 10차원 우주의 이론. 그런데 물질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무한히 작은 점이 아니고 무한히 작은 끈이라는 겁니다. 끈. 대단하죠. 과학자들이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래, 그 10의 마이너스 39승미터 되는 그렇게 작은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가 있냐, 그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이 이론이, 그러니까 이 촉근 이론이 양자 역학의 탄생이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비견되는 물리학의 한 혁명이라고 격찬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즉, 초현 이론이 물리학자들의 영원한 꿈인 만물의 이론, 그걸 TOE라고 하죠. Theory of Everything. 만물의 이론, 또는 초대통일 이론. 만물의 이론이 초대통일 이론이죠.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촉근 이론이. 그래서 초현 이론에서는 10의 33승계를 늘어나봐도, 그러니까 10의, 아까 39승이라 했습니까? 39승이 아니고 33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3승. 10의 33개를 늘어놓아봐도 1m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끈들로 이루어진 10차원 우주의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9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으로 이루어진 10차원 또는 11차원 우주는 빅뱅의 초기에 9차원이 동등해서나 우주의 팽창에 따라서 3차원만이 우주와 함께 팽창하고 나머지 6차원은 피지 못한 꽃봉오리처럼 10의 마이너스 3승의 영역에 오그라든 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영역에서 만물은 10차원 우주 안에서 1차원의 끈의 춤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동화 57쪽, 87년도 4호로 과학동화 5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지구상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촉근 이론으로 생각한다면 10차원 우주가 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우주는 있고 그 외의 차원은 오므라들어가지고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지 않냐라고 지구 과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실제 그 우주인들이나 혹은 그 연계에서 보내온 텔레파시 통신에 의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과 은하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또 별은 또 행성이 있고 이런 그 3차원 우주를 넘어선 각각의 행성 주변에는 천국과 지옥계로 되어 있는 4차원 우주가 그런 것을 아스트랄계라죠. 아스트랄계. 그리고 그 4차원 우주가 하나만 있냐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상의 행성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10에 60승계, 10에 70승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많은 행성 주변에는 전부 다 아스트랄계 4차원 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차원 연계가 포개져 가지고 5차원 연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5차원 연계 다 설명했죠. 옛날에. 그 다음에 6차원, 7차원 해가지고 지금 우주는 12차원까지 그렇게 있다. 오므라든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포개져서 가지고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차원이든 9차원이든 우주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가령 4차원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4차원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물질 세계 플러스 시간, 물리학에서는 그게 4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4차원은 물질계를 넘어선 비물질의 고차원의 아스트랄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 이 아스트랄계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너무 미세한 그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있고 또 3차원 물질과는 판이하게 고주파의 진동수, 모든 물질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면 3차원의 물질과 포개져서 존재하지만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옛날에 다 제가 설명했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유체도 이와 같은 4차원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유체는 이제 우리 육체와 포개져 있는 비물질의 4차원 물질이죠. 다 설명했죠, 옛날에. 왜 물질이 하면은 영시 능력자에게는 유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고 또한 심령사진에는 뚜렷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영시 능력자라고 했습니다만 영의 모습이나 영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초능력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심령사진이라는 것은 유체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현상을 하면은 구체적인 영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19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 상영되었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죽었던 사람 그 유체가 실제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했던 내용은 그 원작자의 심령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은 심령과학에서 말하는 지옥계, 정령계, 천국계, 때로는 천국계를 연계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계, 지옥계, 정령계 세 개를 다 합해가지고 또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33천, 또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연옥 등 거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다차원의 연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비어의식에는 4차원 이상의 보다 넓은 영계와 포개져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시 능력자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영시 능력자가 반쯤 의식이 든 상태 또는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계에 속하는 현상을 보는 것을 영시현상이라고 하지요. 다안을 수련한 사람은 격벽투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 저쪽 방에 있는 사물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 저쪽을 본다는 겁니다. 즉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완전히 밀폐된 밖의 사물을 보는 것인데요. 이는 텔레파시의 통신처럼 경우처럼 저쪽 방에 무엇이 있다라고 그렇게 감지하는 것, 느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으로서 느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이렇게 훤히 본다는 겁니다. 영시 능력 때문에. 이것은 홍태수님이 쓴 다안의 실상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이. 이 책이 다안의 실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74쪽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유명한 과학자이던 스웨덴버르그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웨덴버르는 굉장한 과학자이죠. 200년도 됐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지가. 그가 71세 되던 해의 일로서 영국에서 모국 스웨덴으로 돌아오던 중 스톡홀름에서 직선거리로 42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 고테버그에 상륙하여 친구의 집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때 발생한 스톡홀름의 대화재를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말해줬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 고장의 총독에게도 자세히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 후에 도착한 전령의 보고와 완전히 일치했으므로 그는 단번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스웨덴버그가. 그 내용은 스웨덴버그의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 하는 책 16쪽에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 하는 책입니다만은 이 책 16쪽에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버그는 굉장한 그 능력을 지닌 과학자이자 영능력자로서 괴테가 파우스트를 쓸 때 파우스트의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가령 유령을 보았다든지 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시간에 본 영시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스웨덴버그처럼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보는 현상은 특히 천리안이라고 합니다. 다안이나 마인드 컨트롤 기법에서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은 체내투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내투시. 이는 몸 안의 그 환부를 눈을 감고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영시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